사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신한 우리 딸을 저렇게 작은 방에 몰아넣고 본인들은 안방을 차지하시다니요. 애들 신혼집 바꿔주신다고 했지 합가한단 말은 안 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우리도 여기에 돈을 보탰고 다 같이 살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이거 갖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사돈이 그러세요? 그러더니 사돈은 일부러 안씨를 비웃듯 딸을 불렀습니다. 얘, 네가 사돈한테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했니?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손주 생겼다고 집도 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왜 사돈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야? 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왜 애한테 갑자기 몰아붙이세요? 저랑 어른 대 어른으로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당연히 불편하지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거 편한 며느리가 어딨습니까? 굳이 제 앞에서 제 딸을 그렇게 윽박지르셔야겠어요? 아니 사돈이 먼저 사람 불편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댁을 만드세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돈만 지금 괜히 트집 잡으시는 거라고요. 우린 서로 돕고 잘 지내요. 돕긴 뭘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금 저희 딸 들어서자마자 밥하라고 시키고 계셨잖아요. 입덧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애예요. 음식을 해먹이진 못할 망정 임산부 고생시키는 게 돕는 건가요? 사돈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요. 나는 엄연히 여기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큰돈 들여서 노후 자금 다 깨서 애들 집 해줬고 우리 가족 문제인데 왜 사돈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러세요? 더 말하기도 정신 사나우니까 사돈이야말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딸 괴롭히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안씨는 단호히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남게 된 딸을 떠올리니 안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두진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들 버릇을 고쳐놔야지. 오늘은 일단 작전상 후퇴다. 그렇게 물끄러니 눈을 감고 이 상황이 벌어지기 몇 주 전을 떠올리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안혜숙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서울 대형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 씨의 가게는 오랜 단골이 많았고 좋은 품질의 침구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대형시장 안에서도 꽤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안 씨에게는 소중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공공기관의 홍보팀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딸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꾸준히 쌓으며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둘이 열심히 꾸미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안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주세요. 저희 집에 새 가족이 생길 거예요. 안 씨는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이 힘들지 않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종종 딸의 집에 음식을 해다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이 딸 부부에게 새 집을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돈은 갑작스럽게 딸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봐뒀던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애들 처음 결혼할 땐 우리가 얼마 못해줬지만 이제 손주도 생겼고 더 넓은 데서 살아야죠. 제가 알아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안 씨는 솔직히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사돈은 평소 깐깐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의 형편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사돈은 결혼 당시에도 신혼집 마련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집 장남이 장가를 못 갔으니 둘째한테는 그렇게 크게 지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둘이 알아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새 집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에 안 씨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대체 어디서 돈이 났을까?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윈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댁장남은 훌쩍 40을 넘겨 나이도 많았지만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본가에 살고 있었고 직업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형과 비교하면 사위는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자리 잡은 차남이었습니다. 안 씨는 그런 사위를 보며 딸이 그래도 성실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안도했지만 다소 까탈스러워 보이는 안사돈의 태도는 늘 걸렸습니다. 본인 장남을 극진히 챙기면서도 차남인 사위에게는 본인이 해준 것만큼 보답하라는 식으로 은근히 요구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위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딸과 결혼 후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였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이렇게 큰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와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네 시어머니는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났대?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건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어디 묵혀놨던 땅이 잘 되었단 말씀만 하시는데 신축 아파트로 봐주신다고 하더라고. 나도 놀랬어. 내년쯤 아주버님도 결혼할 거라고 하시던데 아들 둘 나란히 집 해주실 여력이 되나 봐. 이 말을 들은 안 씨는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딸네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나 되어 아이를 키우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었고 단지 내 시설도 좋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 부부가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새로운 집에 이사한 후에도 밝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새 집이라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 방도 넓고 근처에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네. 딸의 목소리는 밝았고 안 씨는 그 말을 들으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이상의 문제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때부터 반대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얼마쯤 지나 안 씨는 딸의 새 보금자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제안을 했지만 딸은 그 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엄마, 임신하고 입덧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아. 아직 짐도 제대로 못 풀었고 조금만 있다가 천천히 초대할게. 딸이 평소와는 다르게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안 씨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찜찜했습니다. 딸은 늘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 먼저 나서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이사 준비나 새로운 환경 때문인가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딸의 태도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마다 지금 너무 바쁘다거나 집에 사람이 많아서 통화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지금은 통화가 좀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너희 집에 누가 있니? 아, 그냥 시댁에서 잠깐 와 계셔서 그래요. 딸의 말을 들었을 때 안 씨는 단순히 사돈이 이사를 도와주러 잠시 머무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친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안 씨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몸이 너무 힘들어.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안 씨는 걱정이 되어 즉시 다음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안 씨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엄마,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주차장에서 기다려주라. 금방 나갈게. 순간 의아했지만 딸이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며 미안해하자 안 씨는 더 묻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딸의 안색은 유난히 창백했고 걷는 모습도 지쳐 보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니 며칠간 충분히 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딸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 했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주차장에 차 좀 세워줘. 집에는 안 들어가도 돼. 안 씨는 차를 멈추며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데?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야? 요즘 너 이상해. 딸은 한참 동안 대답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사실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 참겠어. 안 씨는 딸의 눈물을 보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임신 때문에 몸이 힘든 거야? 아니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딸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어머니랑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 새 집 꾸미고 난 지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캐리어 끌고 들어오셨더라? 새 집도 해주었고 우리가 해준 집인데 같이 지내도 되지 않냐는 거야.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네 시댁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저 집에 살고 있다고? 방도 없어서 우리 안방을 들였어. 나랑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고 아주버님은 손님 방에서 자. 진짜 너무 힘들어. 순간 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캐리어랑 안방에 짐 깔아두신 거 보니까 그냥 합가를 하시려는 것 같아. 그 와중에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못 보셔. 어머니는 계속 나한테 저녁 차리라고 그러고. 미치겠다. 지금 이렇게 안색도 안 좋고 임신 초기라 힘든데 밥을 차리라고 그런다고? 너 지금 입덧하잖아. 나는 회사에서도 밥 못 먹고 화장실만 오가는데 어머니는 자꾸 냉장고에 뭘 채워넣고 나더러 마스크 쓰고 밥하라고 하셔. 너무 힘들어 엄마. 안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의 안색이 창백한 이유도 요즘 들어 통화 중에 힘없이 대답하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김서방은?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니야 엄마. 이 사람도 며칠 전에 어머니랑 싸웠어. 근데 어머니가 진짜 막무가내고 아버님도 남편을 엄청 야단치시지 뭐야. 부모가 집을 해줬는데 고마운 걸 모른다고. 세상에. 누가 집 해달랬니? 이렇게 합가해서 들이닥쳐 살 줄 알았으면 누가 그 집 받겠다고 하겠어. 게다가 네 아주버님은 눈치도 없이 왜 쳐들어와 있는데? 장가 가기 전에 집 알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빈대. 그래서 같이 따라와서 들어와 계시는데 너무 불편해. 새벽에 나한테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달라지 않나. 야, 이거 참. 내가 뭘 들은 거니? 진짜 니네 집에서 벌어지는 일 맞는 거야? 지금 맨날 집에서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아버님이랑 싸워. 그리고 나더러 절대 친정에 말하지 말래. 어른들 걱정하신다나. 아이고, 고양이가 쥐 생각해주네. 뭘 우리를 생각해서 말을 안 해? 못하게 막는 거지. 진짜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네. 이딴 것들을 사돈이라고 진짜. 딸은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스트레스도 모든 게 질렸는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씨는 딸을 품에 안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서서 해결할게. 더 이상 참지 마. 너는 네 건강과 아기만 생각하면 돼. 딸은 안 씨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 씨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들 봐라. 안 그래도 쎄하다 싶었는데 이래서 나를 그 집에 못 들이게 했구만. 가만두나 봐라. 안 씨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딸과 사위가 평온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안 씨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에 대체 어떤 뒷목 잡을 광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안 씨는 그만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집 안 풍경은 이전에 딸이 꾸미고 살던 신혼집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결하고 아기자기했던 신혼집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누가 봐도 어른들이 눌러앉아 사는 집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들었지만 곳곳마다 낡은 커튼이며 예스러운 느낌의 장식품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 씨가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는 바깥 사돈이 아무렇지 않게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안 사돈은 주방에서 나와 딸에게 대뜸 말했습니다. 밥 준비는 다 됐니? 네 시아버지 국수 드시고 싶다는데 다시 마트 좀 갔다 와라. 아니, 어머, 사돈? 언제 오셨어요? 딸은 입덧으로 힘든 상태로 신발을 벗었고 사돈은 주절주절 딸에게 뭔가를 시키려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안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안 씨는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딸 좀 보러 왔어요. 그런데
바깥 사돈도 계시네요. 두 분 다 여기 놀러 오신 건가요? 안 씨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바깥 사돈과 안 사돈은 동시에 당황한 표정으로 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안 사돈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사돈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리 들어오세요. 안 사돈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며 자리를 권했지만 얼굴에 드러난 당혹스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안 씨는 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안 씨를 보고 있었고 몸을 낮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얘가 대체 얼마나 기죽어 있었을까 싶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차를 준비하려는 듯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말문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괜히 본인이 뜨끔해서 주절주절 늘어놓는 겁니다. 사돈, 사실 오늘 오셨으니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저희 큰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집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큰아들 집값을 마련했고요. 남은 자금은 여기 보태서 우리도 여기로 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안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 부부의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어째서 갑자기 사돈네 합가를 위한 집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합가를 하셨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애들 집을 사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그리고 사돈 총각은 장가 가려고 집을 얻은 거 아니에요? 아직 못 구한 건가요? 왜 여기 같이 있죠? 안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태연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큰아들은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결혼 준비하면서 잠깐 여기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우리가 같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니 좋잖아요. 안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방을 둘러보며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일어나서 안방 쪽을 훑어보니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사돈 부부의 공간으로 완벽히 꾸며져 있었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새로 들인 가구들 그리고 화장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현관 쪽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바로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고 냉기가 흐르는데 임신 중인 딸이 저렇게 좁고 추운 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안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작은 방 한쪽은 온갖 물건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돈 총각이 쓰는 방인가요? 이 말에 안사돈은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준비하면서 잠깐 머무는 거예요. 방이 3개 있었으니까 그렇게 있어도 괜찮죠? 안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신한 우리 딸을 저렇게 작은 방에 몰아넣고 본인들은 안방을 차지하시다니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초에 집 사주신다고 했지 합가한단 말은 안 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우리도 여기에 돈을 보탰고 다 같이 살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이거 갖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사돈이 그러세요? 그러더니 사돈은 일부러 안 씨를 비웃듯 딸을 불렀습니다. 얘, 네가 사돈한테 우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다고 했니?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손주 생겼다고 집도 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왜 사돈이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신 거야? 안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돈, 왜 애한테 갑자기 몰아붙이세요? 저랑 어른 대 어른으로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당연히 불편하지요.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거 편한 며느리가 어딨습니까? 굳이 제 앞에서 제 딸을 그렇게 윽박지르셔야겠어요? 아니, 사돈이 먼저 사람 불편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댁을 만드세요. 우리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돈만 지금 괜히 트집 잡으시는 거라고요. 우린 서로 돕고 잘 지내요. 돕긴 뭘 돕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금 저희 딸 들어서자마자 밥하라고 시키고 계셨잖아요. 입덧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애예요. 음식을 해먹이진 못할 망정
임산부 고생시키는 게 돕는 건가요? 안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 사돈은 표정이 돌변하더니 아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요. 나는 엄연히 여기서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큰돈 들여서 노후 자금 다 깨서 애들 집해줬고 우리 가족 문제인데 왜 사돈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러세요? 더 말하기도 정신 사나우니까 사돈이야말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딸 괴롭히지 마시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안 사돈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안 씨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 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안 씨는 단호히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남게 된 딸을 떠올리니 안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두진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저 인간들 버릇을 고쳐놔야지. 오늘은 일단 작전상 후퇴다. 안 씨는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시는 이런 간섭이 없도록 강하게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안 씨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고 분노한 남편은 그 밤에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따지겠다고 했지만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딸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안 씨는 남편과 함께 캐리어를 끌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 사돈이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얼굴로 안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왜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연락도 안 하시고 어제 오늘 계속 자주 뵙네요? 안 씨는 씩 웃으며 일단 몸부터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으로 캐리어를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돈. 저희도 이리로 들어오려고요. 남편이랑 짐 다 싸서 왔어요. 좀 들어갈 테니까 비켜주세요. 뭐요? 여기 들어온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안 사돈은 당황한 듯 얼떨떨한 표정으로 안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 한복판에 캐리어를 열고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던 바깥사돈은 안 씨네 부부를 보자마자 기겁해서 일어났고 안 씨는 차분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사돈, 이 집 8억 정도 한다면서요? 여기 저희 지분도 2억 있는 거 아시죠? 애들 첫 집 살 때 보탠 거 사돈도 알고 계시잖아요. 얘네도 둘이 합쳐서 3억 보탰고 사돈 댁에서 한 3억 보태셨나 보죠? 아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이 집에 돈 보탠 사람들이 사는 거면 저희도 들어와도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한번 잘 살아봐요. 안 씨의 말에 안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제 사돈 말씀하신 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무릎을 탁 쳤다니까요. 어쩜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한 집에서 같이들 밥도 해먹고 일도 나눠서 하고 곧 태어날 손주에게도 기왕이면 대가족이 더 좋겠죠? 참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원? 사돈이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계셨잖아요. 저희가 너무 뒤늦게 동참한 것 같아요. 얼른 공간 좀 내주세요. 저희는 어디서 자면 되죠? 여보, 이리 와서 얼른 짐 풀어. 안 씨의 남편도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거실에 캐리어를 펼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 사돈이 더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진짜. 여보, 당신도 좀 뭐라고 해봐. 어머, 뭐가 문제예요? 다 같이 사는 거 당연한 거죠? 사돈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지? 안 씨의 말에 안 사돈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보탠 돈이 더 많으니 우리가 들어온 건 당연한 거죠? 사돈 댁은 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몇 번을 말해요? 저희도 똑같이 이 집에 지분 있다니까요? 사돈네는 여기 3억, 우리는 2억 냈어요. 왜 불만이시면 1억 더 낼까요? 어우, 진짜 상대를 못하겠네 정말. 자자, 이제 시간 없어요. 이제 같이 살 거니까 규칙을 정해봅시다.
이 말에 안사돈과 박가사돈은 얼굴이 붉어져서 화가 났고 안 씨는 아주 태연하게 부엌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집에 살게 된 이상 각자의 지분만큼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밥하고 청소하는 거 다 같이 순번 정해서 돌아가며 하자고요. 밥은 여자들이 하고 청소는 남자들이 하는 걸로. 어때요? 안사돈은 얼굴이 실룩거리며 화를 억누르려고 애썼지만 안 씨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참, 사돈총각도 계시니 다 같이 참여하면 되겠네요. 사돈총각, 이리 나와봐요. 다 같이 정하자고요. 예비 신랑이니까 결혼 전 실습도 해봐야지. 나이 먹고 장가 가는 거라 신부한테 예쁨 받으려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 이리 나와 보라니까요. 안 씨는 일부러 사돈 총각을 불러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총각은 적잖게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원룸 구에서 나가 있을게요. 볼 일이 있어서. 이만 나가겠습니다. 아니죠. 사돈총각도 여기 같이 살기로 하셨으니 다 같이 해야죠. 밥하고 청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배워봅시다. 장가 내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비 신랑 교육 아주 잘 시켜줄게요. 믿고 맡겨보라니까요. 그러면서 안 씨는 종이와 볼펜을 가져와 곧장 사다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청소 순번을 정하겠다고 말하며 사다리를 탄 것입니다. 박가사돈이며 안사돈 그리고 사돈 총각이 동의하건 말건 간의 이름들을 적어놨고 무작정 고르도록 해서 쭉쭉 사다리를 타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와, 나는 주말만 밥하면 되네. 안사돈은 주 5일 밥 3끼 차리기네요. 가끔 제가 설거지는 도와드릴게요. 좋죠? 메뉴는 알아서 각자 센스 있게 세련되게 준비하자고요. 안사돈은 결과를 확인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억울하다는 듯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제가 하루 3끼를 다 해야 한다고요? 게다가 주 5일이라니, 와! 이건 무슨 장난질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눈앞에서 보셨잖아요.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로 정한 거니 불평할 이유가 없죠. 억울하면 다시 타실래요? 게다가 더 코미디 같은 상황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박가사돈은 주 5일 청소에 당첨된 것입니다. 반면 안 씨의 남편은 주말 청소만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지껏 말을 아끼고 있던 박가사돈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안사돈, 지금 장난하십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주 5일 꼬박 청소를 하라니요. 이야,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이게 진짜. 놀리다니요. 그러게 줄을 잘 서셨어야죠. 이렇게 일주일 해보고 억울하시면 한 번 또 새로 판을 짜기로 해요. 그럼 됐죠? 결국 안사돈 부부는 점점 억울한 감정을 쌓아갔고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 이사 왔으니까 짜장면 쏠게요. 뭐 드실래요? 짬뽕이랑 탕수육도 같이 시킬까요? 내일부터 월요일이니까 청소랑 밥 준비는 사돈네 부부가 멋들어지게 잘 해주세요. 오늘 밥은 저희가 살게요. 그렇게 해서 안 씨는 곧장 짜장면 배달을 시켰지만 안사돈네 부부는 잔뜩 화가 나서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안 씨네 가족들은 맛난 냄새를 양껏 풍겨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곧 사위가 왔고 사위 역시 처가 어른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사위도 현재 자기 부모님과 형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크게 놀라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좁은데 계시게 해서 죄송하네요. 저기 많이 드세요. 아냐, 괜찮아. 자네도 많이 먹어. 그러면서 어영부영 하루가 흘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부부는 각자 출근하며 나갔고 사돈 총각은 진즉짐을 싸서 나가버렸으며 이 집에는 어색하게 안 씨네 부부와 사돈 부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안 씨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신문을 읽으며 티타임을 즐겼고 반면 안사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 씨는 다시 살며시 안방을 열고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사돈 배고파요. 순서가 시작됐잖아요. 얼른 식사 준비해 주세요. 아이 됐어요. 따로 먹읍시다.
나 사돈이랑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흘러갈 상황이 아닌걸요. 그러지 말고 얼른 밥 해주세요. 제가 집에서 김치도 갖고 왔고 간단히 만두국 어때요? 재료 있으니까 얼른 해주세요. 안사돈은 잔뜩 열이 받은 표정이었지만 일단 화가 난다고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그런지 퉁탕거리며 식사 준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다 보면 더 정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일도 하는 며느리 돈 벌어오느라 바쁜 아들 생각하면 어른들이 너무 젊은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사돈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고 갈등은 점점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열받네. 내가 왜 하루 3끼씩이나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아무것도 안 먹었고 우리 둘 먹을 것만 차릴 거니까 나머지는 사돈 내가 알아서 하세요. 왜요? 나는 사돈한테 밥 얻어먹을 집은 충분한데? 이러면 서운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 얻어먹을 지분이라니요? 사돈댁이 임신해서 입덧하고 토만하는 우리 딸에게 밥 차리라고 시키셨잖아요. 며느리한테 얻어먹은 밥. 사돈도 직접 해주면서 본인 몫을 하셔야죠. 아니 멀쩡히 잘 드시고 건강하신데 밥 차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사돈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불만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한편 주 5일 청소를 맡은 바깥사돈은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안 씨의 남편이 은근슬쩍 눈치를 주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청소기를 질질 끌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안 씨의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서 지적했습니다. 바깥사돈 청소하시는 거 제대로 하시죠. 한 집에 지금 뱃속 손주까지 8식구가 사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먼지 좀 제대로 털어주세요. 바깥사돈은 청소기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참 진짜 왜 이러는지. 가만히 좀 놔두쇼.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안 씨는 남편의 옆에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사돈댁도 우리 딸이 힘들게 집안일하는 걸 다 지켜보셨을 텐데요. 듣자 하니 우리 딸이 냄새나는 사돈 총각 방까지 치우느라 입덧이 더 심해졌다는데 이번에는 바깥사돈 차례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처럼 자잘한 말싸움과 불만이 계속 쌓이자 결국 사돈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불편하시다고요? 임신해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라, 집 치워라 시키는 시댁 식구랑 사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손주 잘 나오길 바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으로 같이 좀 도우시죠. 사돈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고 안 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빨리 사돈 총각 방도 좀 치워주세요. 본인들 아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저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애기 방으로 쓸 공간인데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얼른 치워주세요. 안 씨는 거실 한쪽에서 걸레를 꺼내 사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걸로 닦으시면 되겠네요. 방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돈은 걸레를 받아들며 화가 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사돈도 도망가듯 자리를 뜨려 했지만 안 씨는 그를 붙잡아 거실과 전면 청소를 맡겼습니다. 청소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담배 찌꺼기도 있고 먼지가 너무 많네요. 이 집에 곧 신생아가 올 건데 이렇게 두시면 안 되죠. 열심히 해주세요. 바깥사돈은 울컥한 듯 걸레를 손에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소 중에도 불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제가 일단은 하겠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럼 우리 딸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저도 할 말 많아요, 사돈. 그냥 조용히 좀 하세요. 결국 사돈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보탰으니 이 집이 마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들어와 살 권리가 있다고요. 그걸 왜 이렇게 문제 삼으십니까? 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돈을 보탰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돈으로 이 집이 전부 마련된 건 아니죠. 우리 딸과 사위가 원래 살던 집을 팔아서 나온 돈, 그리고 사돈께서 보태신 대출금까지 다 합쳐져서 마련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애처럼 때만 쓰세요? 뭐요? 애처럼 때를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쳐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솔직히 사돈 내도 자신 없으시니까 친정부모인 제가 여기 와보는 거 싫으셨던 거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뜨끈한 안방 뺏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저 구석에서 재우고 그놈의 장남 아낀다고 밥이며 집안일까지 죄다 며느리 시키고 저는 이제 못 참아요. 안 씨는 말을 이어가며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한테 불만 많으시죠? 그럼 오늘부로 나가드릴 테니 여기 들어간 2억 당장 지금 빼주세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입 다물고 견디세요. 여기서 같이 이렇게 계속 살자고요. 그 순간 바깥 사돈이 더는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고 있던 안 씨의 남편도 결국 끼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 딸 고생시키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사돈만 자식이 있습니까? 사돈네 자식만 귀해요? 바깥 사돈은 남편의 지적에 반발하며 맞섰지만 이미 사돈 부부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사돈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얻은 집으로 갈 테니 우리도 이 짐 다 싸서 떠날게요. 됐죠? 사돈 부부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불만을 내뱉으며 안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하여간 독한 인간들.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대니 원. 그 엄마의 그 딸이지? 지 엄마한테 얼마나 시부모 욕을 해댔으면 이 꼴이 났을까? 사돈, 말 가려 하세요. 나가는 마당에 자꾸 이러시면 저도 예의 다 갖다 버리고 할 말 할 겁니다. 경고하건대 한 번만 더 이렇게 무작정 들어오시면 제 딸 데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이혼도 불사할 거고요. 사돈댁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살았던 거 다 꼬집어서 곧 태어날 손주도 영영 못 보게 만들 거예요. 바깥 사돈은 안 씨의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못하는 소리가 없네. 진짜 말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는데요. 더 말씨름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할 말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전 이 사람이랑 국수나 해 먹어야겠어요. 정말 혈압이 오르다 못해 터지기 직전에 사돈 부부는 한참을 안 씨네를 노려보다가 이내 짐을 턱턱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은 다시는 딸네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마침내 평온한 가정을 되찾았고 안 씨는 딸의 얼굴이 밝아진 모습을 보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안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 진짜 횡하니 비어버린 집 보니까 너무 개운하고 말이 안 나오더라. 나 아직 입덧하고 있지만 이미 다 나은 것 같아. 안 씨는 딸의 고생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2번 다시 얼씬도 못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 김서방도 어지간히 자기 엄마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생각하고 살아. 딸과 사위는 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자신이 나설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끝나는가 했는데 이후 안 씨는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염치 없을 뿐 아니라 속빈 강정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돈이 딸네 집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3억은 사실 대출과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돈이 자신들의 집을 팔아 생긴 돈은 숨겨두고 큰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해 일부를 사용한 뒤 나머지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챙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의 일부를 딸과 사위에게 떠넘기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말 그래도 허울 좋은 돈이었고 1원 하나도 차남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은 충격에 휩싸인 채 안 씨를 찾아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쩌면 좋아? 어머니가 남편에게 대출금 갚으라고 했대. 니들이랑 그 집에서 같이 살면 보태주려고 했는데 나가서 살게 됐으니까 괘씸하다면서 3억 다시 내놓으래. 안 그러면 니 처가 가서 받아오라고 했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은 말을 끝내며 눈물을 터뜨렸고 안 씨는 그런 딸을 보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고약한 노인네들이네. 어쩜 그렇게 못돼 먹었냐?
그런데 이때 사위 역시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형에게만 모든 걸 쏟아붓고 우리에게는 매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만 하시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이건 제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위는 결혼 후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간 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중하는 집안의 불균형에 불만이 많았지만 가급적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방식에 따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위는 결심 끝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상의한 끝에 형편에 맞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그냥 저희 분수에 맞는 집으로 다시 이사 가려고 해요. 어쩌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다짐한 사위는 기존 집을 팔고 3억을 자기 부모에게 보내버린 뒤 나머지 돈을 갖고 집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안시내의 집 부근으로 온 것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어른 근처에 살고 싶은데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틀렸고요. 장인 장모님 댁 근처에 살기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딸 부부는 안신의 부부와 5분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이전 일들을 생각하여 사위의 입장도 생각해서 이들 부부가 먼저 부르지 않는 한 집에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돈네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딸네 집에서 나간 뒤 큰아들의 신혼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쩜 이렇게 염치 없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지 그러니 젊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의 예비 신부가 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라니요? 제가 왜요?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인데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제가 왜 해요? 정 그러시다면 이 결혼 무르고 없던 일로 할래요. 사돈은 예비 신부의 단호한 태도에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예비 신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45세에 어렵게 혼사가 성사된 큰아들은 이 결혼이 깨지면 더 이상 혼사 기회가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예비 신부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그냥 저 이 사람이랑 둘만 살게요. 나 평생 장가 못 가고 엄마 아버지 옆에 붙어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나도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싸우는데 나란히 넷이서 못 살 것 같아요. 사돈 부부는 결국 그렇게 공들이고 귀하게 여겼던 큰아들의 집에도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선택으로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사돈네가 이사하던 날 이웃들은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서로를 탓하고 다투는 사돈 부부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웃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평소 동네에서 평판도 안 좋았던지 여러모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그들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선택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고 좁아진 원룸에서 서로를 탓하며 갈등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딸 부부는 평온한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안씨에게 밝은 얼굴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볼게요. 딸과 사위는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안씨는 딸과 사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